한국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들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말들 중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이다. 제왕적 대통령은 미국의 역사학자 아서 슐레진저 주니어 아서 M.가 외교와 군사 분야에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는 현상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다. 아서 슐레진저가 냉전 시기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지는 것을 새로운 현상으로 바라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본래 미국의 대통령은 사실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미국의 정치 구조 속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였다. 그래서 미국 헌법을 기초한 연방주의자들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에서 입법부의 독재 가능성을 우려하였고 입법부의 권한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 특히 프랭클린 루즈벨트 프랭클린 디 로저벨트 대통령 시기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대통령의 업무가 크게 확대되었다. 냉전을 거치면서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미국의 제왕적 대통령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치사의 흐름은 미국과는 정반대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신생독립국들처럼 한국도 민주주의로 시작해서 독재로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였다. 독재자들은 모두 대통령이었고 그 결과 한국 헌정사에서 대통령은 독재자 혹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87년 이후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면서 대통령은 이전과 같은 지위를 누리지 못하였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총선에서 패배하고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 고전을 면치 못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비난을 받았지만 다른 대통령제 국가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오히려 한국의 대통령은 지난해 6월 9일 에마니엘 마크롱이 매뉴얼 MACRON 프랑스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시킨 것과 같은 의회 해산권마저 없다. 제6공화국 헌법이 규정한 한국의 대통령은 고전적 대통령에 비하면 권한이 약화된 대통령인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대통령은 헌법과 제도가 규정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결국 미국의 제왕적 대통령이 새로운 정치 현상을 지칭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라면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비판하기 위해 독재라는 과거의 경험을 소환하는, 즉 사라져가는 유령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용어는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왜곡하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한마디로 끝내려고 하였는데 제왕적 대통령은 결코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적확한 용어가 아니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판 이후 의원 내각제와 같은 완전히 다른 정부 형태가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용어가 부정확한 만큼 대안의 범위도 너무나 넓다. 대통령 4년 중임제의 근거로 여론을 드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여론이 개헌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전부일 수는 없다. 정치인이나 학자가 취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선택이다. 현재 한국 정치가 목도하고 있는 새로운 정치 현상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오히려 제왕적 의회이다. 새로운 현상이라고 했지만 미국의 연방주의자들이 우려했던 오래된 현상이고 6공화국 헌법이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문제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로부터 이탈해서 생겨난 반민주주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안에서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이다. 한국의 정치는 이러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 해결책은 정치적 타협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제도나 관행이 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이 될 수도 있다. 프랑스 5공화국 헌법은 1958년부터 2024년까지 헌법 개정이 25차례나 이루어졌다. 한국도 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실한 노력을 선행한다면 헌법 개정 논의가 대선 때마다 등장했다가 대선 후에는 허무하게 사라지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